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의 표시 방법, 지난 시간에 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의 특징,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이온결합물의 화학식을 쓸 때는 두 가지 규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요, 금속을 먼저 쓰고요.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금속을 씁니다. 음이온이 되겠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 나트륨 같은 금속, 그 뒤에는 Cl과 같은 비금속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반드시 갖춰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량 총합의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하량 총합이 0이다. 이 말 뜻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나트륨을 이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연습해서 알고 있죠?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 표시법,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전하량은, 나트륨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칼슘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겠죠. 전하량이 뭔지는 알겠죠. 그러면 음이온 같은 경우에,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전자량, 음이온이 되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2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하량 총합 NaCl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 총합이 0이 되죠. 그죠? 나트륨의 전하량 플러스 1, 염소의 전하량 마이너스 1, 이렇게 각각 합을 하면 전하량 총합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소가 있어요. 칼슘하고 염소가 합쳐진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선생님이 앞쪽에는 뭘 적었죠? 네, 금속을 적었고요. 뒤쪽에는요, 비금속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이쪽 편, 왼쪽 아래쪽은 금속이고요. 오른쪽 위쪽은 비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특별히 비금속이고요. 자, 이런 거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꼭 좀 숙지해서 금속, 비금속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칼슘은 전하량이 플러스 2입니다. 염소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합이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죠. 그러면 전하량 총합을 반드시 0을 맞춰줘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다가 원자의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숫자를 바꾸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이 이렇게 전하량 2죠. 여기에다가 몇 개가 있을 때 염소 전하량 1이 몇 개가 있을 때 제로가 되나요?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칼슘은 얼마예요? 한 개가 있으면 플러스 2 값이고요. 마이너스 1 값이 두 개 있으면, 염소 원자가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2 값이 되어서 합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칼슘은 1, 염소는 2. 그래서 1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CaCl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요. 사실 NaCl에서도 원자 개수 1이 여기에는 생략된 것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리면요. 자, CaCl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의 전하량 얼마예요? 플러스 2. 얘의 전하량 얼마죠? 1이죠.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X자로 원자의 개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결과죠. 여기 1 값이니까 그대로 1을 생략하고요. CL은 플러스 2 값이니까 전하량 이렇게 적어주면 위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자, 두 가지 조건. 이온 결합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쓸 때 금속
양이온이 반드시 앞에 오고 그 뒤에 음이온이 온다는 것, 그리고 전하량 총합은 반드시 0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 수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옥텟 규칙으로 화학 결합, 그 중에 이온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옥텟 규칙은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온의 형성 과정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역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온 결합 형성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모형이 수능 문제에 잘 출제되지 않는데요. 교과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인데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멀리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잡아당기겠죠. 자, 요 부분입니다. A 위치에 있는 거 멀리 있어요. 그럼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점점 가까워지겠죠. 점점 가까워지고 최적의 상태가 B가 됩니다. 최적 상태가 B가 되는데 에너지 값이 어떤가요? 매우 안정하죠. 아주 안정한 값을, 가장 안정한 값을 가지는데 이때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결합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값이 올라가죠. 반발력이 작용한데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비유로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고 싶겠죠.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점점 가까워지고 데이트도 하게 되고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참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서로 멀어질 수 있는 이유. 그런 것처럼 서로 반발이 생기는데 이온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반발력이 생긴다는 것, 멀면 가까워진다는 것. 그래서 최적의 거리, 그게 이온 결합의 길이가 됩니다. 자,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전기 전도성인데요.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고체 상태일 때 소금을 생각하세요. 소금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꽉 끼워져 있습니다. 이온들이 서로 이동할 수 없게끔 꽉 짜여져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액체 상태가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이온들, 플러스 이온들, 나트륨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물 용액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를 운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일 때 전기가 통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게 수능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요. 시험 출제도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단하지만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모형에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충격이 쾅 가해지면 자,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배열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음이온과 음이온이 배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부서지게 됩니다. 자, 좀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쉽죠, 그죠? 자,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도 자, 물에 잘 녹는단 말입니다. 물에 잘 녹고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거 좀 잘 아시죠? 자,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높다. 이거는 요즘 수능에서 좀 출제되지 않는 내용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증가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한다. 이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iCl 이온 결합 물질이죠. NaCl 이온 결합 물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은 1쪽인데요. 자, 수소 밑에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수소는 가장 작은 원소인 거 알죠? 그 다음 작은 게 전자껍질이 2개 있는 리튬. 나트륨은 전자껍질이 몇 개 있죠? 3개 있는 나트륨입니다. 점점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도 커지고요. 자, 그러면 자, CL은 똑같으니까 나트륨은 훨씬 크고요. 리튬은 작아요. 그러면 결합 길이가 누가 더 커요? 네. 자, 이 녀석이 작고 이 녀석이 결합 길이가 크죠.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증가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한다. 그 말 뜻은 이렇게 비교하세요. 자, 이렇게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아요? 리튬, 염화 리튬이 끓는 점이 높다. 인력이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온 사이의 전하량이 증가할수록 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LiCl하고 BeCl2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요. 이 녀석의 전하량은 또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비교할까요? BeO라고 표현할까? 자, 그러면 이 녀석 베릴륨은 자, 리튬 옆에 Be 이렇게 있어요. 전하량이 2 플러스고요. 얘는요 2 마이너스예요. 전하량이 누가 크죠?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하량이 1보다는 2가 더 크죠. 그래서 끓는 점이 얘가 높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